공장도 철수하고 그나마 있던 공장도 폐쇄했습니다. 60년 넘는 역사를 뒤로하고 이제는 진짜 문을 닫는구나 싶었고 관련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름 희망은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왜냐면 생각보다 신차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려진 브랜드거든요. 쉐보레인데 꾸준히 말씀드렸던 것 중 하나가 르노코리아는 이렇다 할 신차가 없는 와중에 한국GM은 2025년까지 전기차만 10종을 출시하겠다고 했고 올해 출시되는 신차만 6종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르노코리아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기대할 점이 많다는 게 포인트였는데 살짝 삐끗하는 느낌도 없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판매량이 기본적으로 많지 않은 초대형 픽업 트럭 같은 걸 들여오는 걸 보고 이게 뭐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신차 2종을 공개하면서 분위기를 완전 반전시켰습니다. 문 닫을 줄 알았던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예전 가격하고 생산량을 보면 감격스럽기까지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장 진단, 결함, 내 차 운행 기록까지 모든 걸 한 번에 정리하고 싶을 때 인포카. 쉐보레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작년 점유율이 대신 말해주죠. 국산차 점유율 2.7%를 기록했습니다. 꼴찌인 것보다 처참한 게 절대 수치가 2.7%라는 것 자체가 심각한 겁니다. 100대 중에 3대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된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동안 신차 출시도 제대로 안 해 그나마 출시한 차들도 의지가 안 보였다는 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가격을 봐도 그렇고 출시 타이밍을 봐도 그렇고 이게 진짜 팔고 싶어서 내놓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요. 항상 나오는 말이 차는 좋은데 안 팔리는 거야 이런 건데 이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봅니다. 경쟁 시장에서 차는 좋은데 안 팔린다? 차는 좋은데라는 말은 회사의 성적이 될 수 없습니다. 성과를 판단하는 건 안 팔린다입니다. 안 팔리는 것 그 자체가 제품이 시장에서 실패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차가 좋다 나쁘다 논평할 필요도 없는 거죠. 여기에 군산 공장이랑 부평 공장 이슈가 겹치면서 이제는 한국 시장에서 발을 때려나 싶었는데 최근에 공개된 신차들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이게 가격이 공개됐을 때만 해도 불신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면 미국 가격이 아무리 좋게 공개돼도 한국의 물량을 배정하지 않아버리면 결국 또 점유율 2%대에 머물 게 뻔하잖아요. 그런데 트랙스 풀체인지의 생산량하고 배정 물량이 최근에 공개됐는데 약간 감격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대했던 전망대로 신차 전략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배정 물량입니다. 트랙스 풀체인지가 창원 공장에서 생산된다고 합니다. 이번 주부터 양산이 시작되는데 한국에서 생산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북미 같은 해외 시장에도 수출할 겁니다. 트랙스 풀체인지가 잘 될 수 있는 포인트는 너무 명확합니다. 길이가 4537mm, 너비가 1823mm, 높이는 1560mm, 휠베이스는 2700mm로 기존 트랙스보다 훨씬 커졌고요. 심지어 트레일 블레이저보다도 크기가 커졌잖아요. 그런데 가격은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초반을 왔다갔다 하는 걸로 알려지면서 소비자들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게 디자인입니다. 신형 블레이저부터 시작된 새로운 패밀리룩이 사진만 공개됐을 때도 국내 반응이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제발 좀 출시해달라고 난리였을 정도였는데 결국 출시가 안 됐죠. 새로운 패밀리룩을 트랙스 풀체인지가 그대로 적용받으면서 앞모습만 보면 이게 블레이저인지 트레일 블레이저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실내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항상 쉐보레가 외관 디자인은 잘 뽑아놓고 실내 때문에 말아먹었잖아요. 그런데 트랙스 풀체인지는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실내 디자인을 싹 바꾸면서 구형스럽던 이미지를 제대로 바꿔버렸습니다. 가격도 괜찮고 디자인도 괜찮아요. 그럼 남은 건 국내 출시 시기랑 배정 물량이죠. 이게 마지막 걱정이었는데 이것도 완전히 해소될 것 같습니다. 일단 출시 시기는 올해 2분기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국내 배정 물량은 연간 생산 능력이 30만 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면서 연간 25만 대 정도만 생산이 가능할 걸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배정 비율은 전체 생산량 중 90%가 수출 물량이고 내수에는 10%만 배정될 거라고 합니다. 야 이게 뭐야? 겨우 10% 망하려고 작정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체 생산량이 몇 대라고 했나요? 25만 대 정도라고 했잖아요. 이 중에 10%면 25,000대입니다. 25,000대면 트레일 블레이저보다 만 대나 많은 연간 판매량을 기록하는 거고요. 쉐보레 연간 전체 판매량이 37,000대였습니다. 25,000대면 아이오닉 5, EV6, 니로, GV80 이런 차들하고 판매량이 비슷한 거라서 르상쉐 브랜드 치고는 충분히 많은 겁니다. 두 번째는 신차가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란 거죠. 디자인, 가격, 배정 물량까지 괜찮습니다. 이러면 항상 걱정되는 게 여기서 신차 효과가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였는데 이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돼서 점유율 최악을 기록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2분기에 트랙스 풀체인지가 출시된다고 했잖아요. 하반기 가을쯤에는 트레일 블레이저 페이스리프트가 국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차종입니다. 기존에 출시된다고 하던 차들이랑 많이 다르죠. 타오, 시에라 드날리 이렇게 판매량이 잘 안 나오는 것들만 있었는데 트랙스랑 트레일 블레이저는 누가 봐도 점유율 위주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차들입니다. 트레일 블레이저라고 해서 실망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망하긴 이릅니다.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모든 단점을 해결했거든요. 외관 디자인은 기존에도 워낙 반응이 좋았었기 때문에 거의 그대로 남겨뒀고요. 실내가 중요합니다. 실내가 트랙스 풀체인지 모델처럼 새로운 스타일로 바뀌었습니다. 현행 트레일 블레이저의 유일한 단점을 실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별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실내를 아예 풀체인지급으로 바꾸면서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2025년까지 신형 전기차 10종을 국내에 투입하겠다고 하긴 했는데 중간에 빈다는 것부터가 걱정이었잖아요. 2024년 후반에서 2025년 정도면 이코녹스 EV 같은 차들도 국내에 들어올 텐데 그동안 신차가 없으면 인지도는 이미 바닥이 될 거고 아무리 저렴한 전기차가 나온다 해도 다시 일어서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는 트랙스 풀체인지, 하반기에는 트레일블레이저로 신차 효과를 유지해간다 이겁니다. 세 번째는 쉐보레가 오랜만에 타이밍을 잘 잡았다는 겁니다. 지금 트랙스랑 트레일블레이저의 강점 중 하나가 가격이잖아요. 트랙스 풀체인지는 2천만원대부터 시작한다고 하니까 의심이 여지가 없고 트레일블레이저도 가격대가 괜찮습니다. 지금 팔리고 있는 게 취득세 포함 2,640만원부터 풀옵션 모델은 3,540만원입니다. 이게 딱 이전 세대 코나랑 비슷한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현대차가 의도치 않게 시장을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트레일블레이저는 코나랑 경쟁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나 가격대가 지금은 2,640만원부터 풀옵션 모델은 4,260만원에 달합니다. 이미 가격대부터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은 트랙스랑 트레일블레이저한테 기회인 겁니다.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초반대 소형 SUV 시장이 틈새 시장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앞으로 나올 셀토스 풀체인지도 코나랑 가격대가 비슷해질 겁니다. 쉐보레는 지금 가격만큼은 쌍용차랑 경쟁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르상쉐한테는 무조건 기회인 거죠. 현대기아차가 가격대 때문에 르상쉐랑 완전 기준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지금 확정된 건 소형 SUV랑 중형 SUV 가격대가 정해졌다는 거죠. 현대차가 2,600만원부터 4,260만원으로 소형 SUV의 가격대를 잡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쉐보레랑 쌍용차는 트랙스랑 티볼리 같은 라인업을 2,200만원에서 3,500만원 정도로만 잡아도 성공입니다. 이미 트레일블레이저랑 트랙스는 이런 가격대를 잡았으니까 성공인 거고 배정 물량마저 괜찮습니다. 일단 시간순으로 보면 소형 SUV 시장은 쉐보레가 좀 확실하게 잡아갈 것 같고요. 중형 SUV 시장은 쌍용차가 잡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력이 조금 뒤처지지만 마케팅과 소통 전략으로 시장을 잡아가기 시작했고 토레스도 최근에 문제가 됐던 걸 아예 대놓고 개선하겠다고 나서면서 안 좋아질 것만 같던 여론을 다시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회라는 겁니다. 원래 기존 국산차 시장은 끼어들기가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왜냐면 현대기아차를 보면 이만한 차가 없다, 대안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이 가장 먼저 떠올랐고 이게 압도적인 판매량으로 이어진 거란 말이죠. 실제로 3천만원 후반대로 그랜저 같은 차를 살 수 없었고 2천만원 후반대로 셀토스나 코나 같은 차를 살 수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랜저는 6천만원을 바라보고 있고 소형 SUV 시장은 셀토스 말고는 가격이 매력적인 차가 이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중형차 시장도 곧 세대 교체가 될 예정입니다. 그랜저랑 코나에 이어서 다른 차들도 비싸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출시가 임박해서 관련 소식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좀 충격적인 게 산타페입니다. 원래는 산타페가 풀체인지 되면서 5천만원대 정도로 나올 줄 알았는데 이제는 6천만원이 될 거라는 소리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랜저 풀옵션이 6천만원이라 산타페는 5천만원 정도로 나올 것 같다는 게 지배적이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6천이 웬 말이에요. 사실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오를 만한 명분이 많긴 합니다. 실내 유출 사진을 보면 그랜저랑 똑같고요. 차체 크기도 거의 팰리세이드 수준으로 커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설마 했는데 이제는 산타페가 그랜저를 가격으로 따라잡는 현상을 직접 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서 진짜 그럴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랜저는 풀체인지 되면서 가격이 1,000만원 넘게 올랐고 코나는 680만원이 올랐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산타페는 900만원 정도가 오른다고 가정하면 어떨까요? 현행 기본 모델이 취득세 포함 3,470만원이고 풀옵션은 이미 5,350만원에 달합니다. 요즘 그랜저랑 코나 이야기에 집중하느라 놓치고 있었는데 이미 산타페도 5천만원을 훌쩍 넘기고 있다는 거죠. 이 정도면 900만원만 올라도 6,200만원인데 차체까지 커진다고 하면 이건 거의 확정이라고 봐야죠. 이렇게 되면 앞으로 나올 소란타 페이스리프트, 소렌토 페이스리프트,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팰리세이드 풀체인지 이런 차들도 죄다 가격이 오를 겁니다. 여기에 품질 논란도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가장 판매량이 많은 그랜저가 주인공입니다. 시동 꺼짐 같은 문제 때문에 무상수리 통지가 4개월 만에 4번이나 나왔는데 최근에 또 이슈가 생겼더라고요.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오류 때문에 방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발견된 문제인데요. 배터리 제어 시스템이 소프트웨어 변수 초기화 오류 때문에 방전 가능성이 확인됐고 이것 때문에 또 무상수리 고객 통지문이 나간 상황입니다. 정리해보면 현대차 때문에 기존 가격대에 머물러 있던 자동차 시장이 완전히 비었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에 품질 논란 같은 것들 때문에 마케팅 전략도 생긴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거의 떠먹여주는 수준입니다.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쌍용차 정도로만 대응을 해도 여론을 잡아가는 건 시간 문제란 거죠. 이미 쌍용차가 이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르노코리아는 어차피 신차가 없으니까 기대할 게 없고 쌍용차는 이미 필드에서 성과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쉐보레 차례란 겁니다. 쉐보레는 이미 카드를 장착했습니다. 가격, 디자인, 배정 물량, 심지어 신차 계획까지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 올해는 국산차 시장이 특히 기대되는 것 같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